2019년 10월 22일 오전 9시 37분입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17일자, 10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제가 한국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인정하는 신문인데, 가끔씩은 이렇게 제목에 똥볼을 차는 기사를 달아요. 무슨 극적인 타결입니까 이게? 시민들을 볼모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편익성을 볼모로 자기 이익 다 챙긴 협상이었는데 무슨 극적인 타결입니까? 과거에 그 레이건이 항공 조종사 노조였죠. 그 집단과 싸우고, 그 다음에 대처가 석탄 노조였을 겁니다. 석탄. 거기랑 또 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노조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노조를 대하는 그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선출한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짚어지네요. 여기에 이 철도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말이죠, 적자가 인건비가 1조 1659억 원, 적자가 5389억 원입니다. 이런 집단입니다. 여기에 우리 토착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씨가 협상 끝난 뒤에 나타나 가지고 극적인 타결이다, 숨은 해결사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이렇게 투쟁 이렇게 띠매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수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경주에 보면은 한수원이 옮겨오면서 한수원을 그 간포 가까이 있는 그 양북의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놔달라고, 지역은 균등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명목으로 또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게 좀 안배를 해달라는 그런 주장으로 그렇게 할 때, 경주에 여기 도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모라는 분이 그 집단에 가서, 그 시위 집단에 가서 같이 주먹 흔들어주고 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론 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이익단체에 이렇게 기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명색 시장에 나오는 정말 공적인 어떤 대표성을 갖는 시장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그런 특정 이익 집단에 가가지고 주먹을 흔들어 준다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뭐 굳이 과거를 파헤칠 건 없지만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여기 출신이더라고요. 경주 동국대 캠퍼스는 뭐 다른 대학도 대부분 그렇지만은 새빨간 학교거든요. 그 총학생회 선출하고 하는 그 방식의 어떤 마인드로 시장 선거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박원순 씨도 친노조 성향이니까 또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집단에 이렇게 앵겨붙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합의 2차 급식 대란 피했다라고 하는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0월 16일자 신문에 유은혜 씨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입니다. 부총리이기도 하죠. 교육부는 부총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근데 여기에 비정규직 노조 집단에 가가지고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하는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워낙 희귀한 장면이니까 썸네일에다가 제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출직 시장들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놀아난다고 뭐 저는 이해 못하지만, 그런다 치더라도
정부 관료입니다. 정부 관료가, 명색 정부 관료가 노조 집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하나도 없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의 그 근로자들 중에서 제 고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다시 얹어보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임용고시를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애버리고 그냥 다 국가직으로 가는 거죠.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국가에 예속이 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게 이제 무상급식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발생된 그 근로자들인데, 근로 형태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없애고 외부에 위탁한 도시락업체라든지 외부 이 급식업체에다가 아예 외주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학교에 그거 없애버리고, 학교에 뭐 영양사라든지 이런 어떤 비정규직 밥하는 분들 그런 자리 없애버리고 그냥 민간으로 돌리는 거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민간 회사에 취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잃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학교라는 틀 안에 넣어놓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약간 흙길로 빠지자면, 예를 들어 교장, 교감 또는 그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굳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불협화음 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든 말든 간에 자기 지갑에서 그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철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교장들이 보기에는 왜 저 사람들은 우리는 임용고시 쳐가지고 왔는데 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은 할 거예요. 하지만 굳이 나서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 공공이라는 이름, 요즘 공기업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공기업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인프라 공급,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도 저물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공기업이 아니라면 전부 다 민영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소방까지도 민영으로 돌리고 보험과 결탁한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급진적인 사람 아닐까요? 진보적인 사람? 저는 이게 지금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패스 그러면 말라고 만드나요? 하이패스. 그 하이패스 때문에 톨게이트의 수납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옛날 버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국민학교 2학년 정도까지 존재했습니다만은, 버스 안내양,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허리에 색 가방을 차고 거기에 동전 주머니 많이 달고 모자 쓰고 있는 그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거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한 직종, 한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쓸쓸한 어떤 세상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변천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걸 정부 관료라는 여자가 나가가지고 붙들고 감격스럽게 안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 시민단체가 정부의 딸랑이가 되어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뭐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료가 특정 이익 집단에 붙어가지고 딸랑이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목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